먹을거리로 만들어가는 여성의 희망세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그리고 앞서 소개했다시피 저는 여성농민의 중앙에서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한 4년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토종시장 사업단장으로, 그리고 원인의 텃밭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토종시장 사업을 하면서 원인의 텃밭까지, 그리고 이것을 정부의 지원을 디딤돌 삼아서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결정들을 해왔었던 그런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원인의 텃밭의 개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가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먹거리 사업단 우리 텃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텃밭이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저 이름을 쓰다가 원인의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바꾸었습니다. 이 현실 세계의 벽이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1년이 넘게 굉장히 그 말을 쓰고 했었는데, 정작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이런 벽에, 현실적 벽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성은 여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필요성이었어요. 근데 뒤쪽에서도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저희가 2002년, 2003년, 4년 격동의 2000년을 맞이하면서 농민운동 진영이 정치 세력들을 결정을 했었던 과정들, WTO라든지 FTA가 전면화된 이런 신자유주의 목표 속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고민들, 이런 속에서 저희가 대안의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의원실과 현혜자 의원실, 그리고 전농전여농이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이라는 이런 기치들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과 대안은 하나의 깃발일 수밖에 없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제농민운동과 교류를 통해서 이 식량주권의 중요성들,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자주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여성 농민의 몫으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이 식량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식량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가장 작은 운동인 토종시장 지키기 운동을 저희가 2004년, 2005년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고민은 언제나 택배인성, 그리고 한 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본화된 이 농업 구조 속에서 전면적인 전환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고민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이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여성연대라는 그 여성 조직이 있거든요. 여성 조직과 함께 식량주권 사업을 농민들의 사업이 아닌 여성들의 사업으로 좀 승화시켜내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08년이었죠. 광우병 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먹을거리에 앞장섰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성운동의 한 과정에서 식량주권 운동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여성연대에서도 식량주권 운동을 자신들의 운동으로 받아 안으면서 함께 원인의 텃밭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이 이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을 만든다. 이게 마을과 마을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안 하고 가져가 그 같은 거 해봤자 하는 그러한 것에 돌파구를 내보자. 그래서 이 토종씨앗으로 300평 미만으로, 300평 미만이라는 것은 작은 규모이고 다른 것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모이다라는 이런 판단 속에서 이 토종씨앗으로 전통의 방식으로 여성 농민들의 전통 지식만을 투여를 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꾸러미 방식으로, 그러니까 텃밭에서 꾸러미 방식으로 우리는 모아보겠다. 그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들도 이 개별이 받아주는 것이 아닌 좀 공동의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이 고민 속에서 맨 처음에 고민은 거점 택배의 고민이었거든요. 유통에 있어서 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한 라인에 어느 집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나누어서 받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본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이라도 보고, 이런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활동가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결론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하 셀방이라든지 이런 데 살면서 좀 힘든. 근데 이게 단체로 가면서 어느 학교에 금요일에 배달을 해서 그것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전체 꾸러미가 아니라 작은 꾸러미 방식. 그러니까 유전만이나 부부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 금요일에 교무실에 100개를 갖다 주면 선생님들이 퇴근 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좀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단체와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 어린이 텃밭 이제 꾸러미는 매주 화요일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했다, 목요일날 했다 했는데 화요일로 바꿨고요. 대부분의 꾸러미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마트를 한두 번 정도는 안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종만과 두부를 기본으로 해서 제철에 이 채소들을 모아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편지를 굉장히 감정 노동이 들어간 꾸러미 생산자 대표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레시피라고 좀 먹는 방법을 거기에 함께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받는 사람들도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후기를 써달라고 저희가 그러죠. 후기를 저희가 행복을 담는 장바구니 카페를 이용을 했었어요. 카페를 이용하려 했었던 것은 처음에 저 카페는 광우병 여성대책이 이름의 카페였어요. 광우병을 담지 않은 우리의 먹을 것을 담겠다라고 했었던 시작이었고, 저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 카페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래서 몇 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카페 원수 신문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또 하다 보니까 여성동문회에서 실은 등록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으로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카페와 홈페이지를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카페를 통해서 물건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종시장 지키기를 좀 전면에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의 전반적인 전환을 이 시장으로 하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종자들이고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고, 그리고 여성농민들이 왜 종자를 우리의 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다음에 제가 1시간짜리 강의를 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앞에 보면은 저희가 저도 이번에 운전을 하면서 온 구례 사람들의 우세를 사고 말았는데 전시체조코를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이 가치들을 알릴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 속에서 전시체조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크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평범하시려도 이것도 100평, 200평만 하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1000평 해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 UP5V라는 식물식품종 보호에 관한 협약이 2002년도에 가입하면서 10년의 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조약에 저희가 적용이 되는데, 그 법 안에는 농민들의 자가추종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등록된 품종에 한해서. 그리고 이런 법들이 먼저 통용됐었던 북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도 동남아시아 쪽은 먼저 올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수많은 농민들이 특허법 위반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마이저 농부 아시려고 모르겠지만 몬산토와 굉장히 크게 싸웠던 여기서도 특허법 분쟁이었었지만 이 내용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농민들의 그 씨앗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수확물들이 이 기업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올해는 기어이 정자보고서를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로 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희망을 일구는 여성농민 영농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 연인의 독과 사업을 어떻게 지역에서 좀 돌파를 해볼 것인가를 고민 속에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발판을 그리고 첫발을 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조건 속에서 저는 그 마을 기업 지원 사업, 작년까지는 지역 공동체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자를 마련해보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정단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쉬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언니 한 분 오셨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유정단 사업은 정말 단순하게 이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웠던 그 유정단들 모아서 팔고 차마 다 못 팔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 봄이면 한 50마리씩 분양받은 할머니들 여름에 그 사우들 잡아 죽어도 남은 그 계란을 미처 다 못 먹고 나눠주고 하는데 그걸 모아서 팔아만 줘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마리 규모 이하에 놓아서 기르면은 팔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이제 기본은 이 사료는 지역순환 사료로 만들어보자. 함께 만들자. 그리고 공동의 사양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후에 이 계란을 가지고 가공도 한번 해보자. 회복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계란의 브랜드를 최대한 높여서 제값받고 팔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두 분은 유정단이 그 4월에 분양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마을 기업 돈이 하반기 9월 30일인가요? 그때 집행이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뒤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유정단 사업을 하면서 이 연인의 덕과 시작할 수 있게 또 하나의 전자로 두고 만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금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유정단과 두고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이 마을 주민들을 이 연인의 덕과 생산자로서 좀 조직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 이야기를 운을 뗐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골라야 되는 누구는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농고기가 끝나고 겨울 동안에 최대한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내년 봄부터는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시적으로에서는 연인의 덕과 생산자 조직이었거든요. 네, 다른 지역은 가장 작게는 마을 단위로 그 생산자 조직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는 군 단위에서 모으는 방식인데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은 자기 소득의 10%를 11조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무조건 모여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무조건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꿈꾸는데 연인의 덕과 생산자 조직이 딱 그렇더라고요. 하루는 이 물건을 쌓으라고 모이고 그리고 하루는
다음 주에는 무엇을 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모이고, 그리고 그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서 여성농민회에 주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또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 생산자 한 명 한 명이 이 생산자 조직의 대표로서 각각 분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효과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례에서는 그 양축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성농민 법인의 대표고 지리산 구례공동체는 김봉용 씨가 대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조직처럼 큰 틀에서 잡아가는 거, 밑에서 밑으로 잡아가는 거, 이 두 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지리산 구례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의 출발을 보시면은 그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 가치를 좀 잃어가면서 계속해서 농촌의 인구를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실은 출발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협업 생산, 그러니까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민이 아닌 작은 농민들이 모여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가공 또한 함께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소규모의 농가공 연합의 형식을 띈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종란이면 유종란, 나물이면 나물이 아닌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하는, 이것도 또 끌어보려고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농산물이 연결된 그런 활성화를 해보자. 그리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해보자. 이제 다음 발표에는 이 둘레길, 숲길에서도 마을 활성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지리산 구례공동체가 마을별, 장목별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벌어진 것들은 지역의 이제 재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 지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뭔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마을 활성화 지원, 우리의 구성원들이 그 마을의 계획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구례 지역에는 그 새로운 기농부천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을 해낼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리더로서의, 마을의 지역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나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아닌 그 다양한 자신들의 재능을 모아서 구례의 새로운, 지리산의 새로운 대안들을 구례에서는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표의 첫 번째는 농가수급 보장, 그리고 농업생산의 자립적 체계를 세우자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촌과 도시의 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의 자립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례 사람들이 140부터라고 하는데 인구 이야기하면 다 까무러치거든요.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매해 1000명이니까 10,000명, 지금 현재 인구는 27,000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를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선거할 투표 인구는 25,000, 한 살에서 20세까지 3,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몇 년 안에,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극노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속에서 이 수면이 되지 않죠.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농업의 가치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급속화된 지역 공동화 현상들을 어떻게 돌파하는 것인가, 이런 목표입니다. 단계적 목표는 지금 현재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판매와 공동 판매들을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름이
법인이거든요. 협동조합 법인이 아니에요. 농업회사 법인으로 기업적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제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도 그 제대로 된 생산들을 보장하고 농업회사 법인에서도 일정한 기금들을 만들어자. 그래서 공익적 사업들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 그러니까 저희 지리산 구례공동체 여성농민영성조합 법인도 하나의 법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별, 작목별 다양한 사업단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소속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농촌 체험들을 좀 책임지고 할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먹거리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말은 거창하지만 지금 첫 걸음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정말 풍부하게, 그리고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까지 다 해서 정말 이 지리산의, 그리고 이 남쪽, 이 구례에서 만들어가는 지리산 공동체의 모습들, 마을 공동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모범 사례로서 성공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